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안 했으면 당장 하러 가세요.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선이야. 안녕, 나는 벤이야. 오늘 콤뷰 넷플릭스 조이의 탄생이라는 영화 한번 진행해볼게.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미있게 들어줘. 그럼 빠르게 줄거리 소개부터 가보도록 할게. 아직은 과학보단 종교와 관습의 힘이 더 강하던 시대, 불임을 치료하기 위한 시험관 시술 개발을 위해 진, 로버트, 패트릭 이렇게 세 과학자는 세상의 비판과 실험의 실패에 시달리며 장장 10년에 가까운 연구를 이어가는데 과연 그들의 연구는 빛을 봤을까?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부터 시작해보자. 오케이, 나부터 좀 얘기를 하면 재밌게 봤거든? 근데 나는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은 뭔가 현대 시선으로 과거의 시대상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거든? 과학자부터 의료인, 그분들의 이 실험관 시술 개발은 실제로 1200만 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했고, 또 불임을 종교가 아닌 질병과 치료의 영역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든 거는 정말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실험관 시술 개발에 반대하던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일상에 종교가 밀착되어 있기도 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의심과 비판도 많은데,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밀접하게 접해왔던 환경이나 문화, 사상이잖아. 근데 이제 현대 선택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이 1960년대 사람들의 일상과 신념을 옳지 못한 것인 것처럼 비판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전반적으로 영화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현대랑 과거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현대의 시점으로 과거의 시점을 파악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들었어. 진짜 나는 생각보다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 아, 그래? 왜냐면 거기서 낙태가 이제 합법이야 이러는데 그 낙태를 불법으로 보는 시선이 아직도 현재 존재하잖아. 2024년에도. 그치. 그래서 1970년이나 2024년이나 그렇게까지 막 인식의 변화가 엄청나게 변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 보는 내내 그때도 이랬구나. 지금도 이런데. 근데 나는 인식의 차이보단 약간 신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뭔가 이 영화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마냥 편하진 않더라. 그래도 영화 자체는 재미가 있었어요. 나도 별 기대 안 했는데 추천이야. 재밌게 봤어. 1960년대, 1970년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그 답답한 점도 물론 있지만 그때니까 감안하고 볼 수 있다 할까? 그래도 마지막에 약간 나도 같이 응원해온 것처럼 찡하고 안도하고 환호하게 되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외면받아온 연구를 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실화라니까 더더욱 볼만하지 않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염원이 스쳐가서 오늘의 이야기에 다다른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좋아. 선이 누구 골랐어? 나는 패트릭 스텝토를 연기한 빌 나이 한번 선정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거든. 그 어릴 적에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에서 데비 존스를 연기했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와. 연기력이 미친 배우야. 이 어바웃 타임에서 사람 좋은 아버지로 나온 것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아무튼 나오는 역할마다 이 연기력으로 훌륭하게 커버하는 모습이 너무 멋진 배우라서 한번 선정을 해봤어. 일단은 인물 프로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빌 나이는 1949년생으로 올해 75세가 된 원로 배우야. 영국의 세계적인 예술학교인 길포드 액팅 스쿨에서 정석적으로 연기를 배우고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00년도부터인 것 같더라고. 그때부터 영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골든 글로브 나무주연상, 영국 아카데미 텔레비전상 등 상을 휩쓸었고, 연기 스펙트럼도 액션, 로맨스, 코미디 등등 다양하게 넘나드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배우야. 굵직한 작품들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 언더월드 시리즈나 러브 액츄얼리,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우와. 캐리비안 해적, 해리포터에도 나왔고. 해리포터? 근데 해리포터에서 잠깐 나왔어. 그리고 어바웃 타임, 와일드 로버 등등 굵직한 작품들이 많아. 와, 근데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더니 역시나 그 어바웃 타임의 아버지? 맞아. 상상도 못했어. 맞아. 오, 신기하다.
그럼 베니는 누굴 선정했니? 나는 짐 퍼디 역의 토마신 맥켄지 배우를 골라봤어. 이 토마신 맥켄지 배우가 2000년생의 뉴질랜드 출신 배우래. 어린 나이지만 2012년에 데뷔해서 2014년엔 할리우드에 진출한 유망주야. 아버지는 감독, 어머니는 배우, 외할머니도 배우로 3대가 배우로 활동 중이래. 극 중에서 매력적인 마스크로 엄마와의 갈등, 연구로 인한 갈등, 그리고 불임까지 모두를 잘 표현해서 2000년생인가? 싶었거든.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일 것 같아. 이 토마신 맥켄지 배우는 2014년 호빗 5군데 전투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이후 2018년 흔적 없는 삶으로 전미 비평가위원회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대. 이후 2020년 조조 래빗, 2021년 라스트 나잇 인 소호, 2021년 파워 오브 도그 등 매년 작품 활동을 해왔대. 그럼 극중 캐릭터 행동도 한번 뽑아보자. 그래. 나는 스텝토가 진 퍼디의 암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에 자기가 군함에서 의사로 복무했던 과거사 풀면서 심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장면도 좀 재밌었고 왕리 보약회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심사받는 과정이 있잖아. 맞아. 거기서 아니 이거 남자 치료가 아니라 여성을 위한 치료라 안 되는 거냐, 뭐 선택권의 문제다라고 따지고 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첫 등장도 인상 깊었지. 왕리 컨퍼런스에서 다른 사람 강의에 난입하잖아. 맞아. 복강경 수술. 맞아. 그때 다른 교수가 먼저 예의부터 갖춰라 라고 하는데 나도 보면서 주역인 건 인정하는데 강의에 난입하는 건 정말로 예의가 없는 거 맞는 것 같다.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 현실적이네. 맞아. 나는 어떤 행동이었냐면 교회도 안녕, 엄마도 안녕 했던 그 장면. 인위적으로 아이를 만드는 시험관 시술을 연구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하고 엄마가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고 맞아. 너무 각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교회는 둘째치고 신앙심 깊은 엄마까지 그러는 게 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 본인은 자궁 내막증으로 내가 불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맞아. 주변은 알리지 못하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서 부정당하니까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성공 코앞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장면? 연달은 시험 실패에 엄마의 문전박대 속 힘들어진 마음 다 이해하는데 정말 코앞에서 실험기구 문제로 돌아가서 그 연구의 문을 닫는 게 좀 그렇더라고. 맞아. 뭐 현실 어딘가에서 아무리 노력을 부어도 지원이 없으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기도 하고 뭐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진행해서 다행이지만 뭐 이 장면에서 에드워즈가 했던 뭐 다른 과학자가 하겠지 라는 대사가 좀 참 그렇다. 기껏 했는데 그치. 힘든 현실 알지만 나도 참 속상한 느낌이었어. 그럼 이제 시사인 이슈토크로 넘어가 볼까? 좋아. 이게 시험관 시술을 다룬 영화다 보니까 이 시험관 시술이 당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 이 조이의 탄생이 인류 최초의 체외 수정 아기,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의 탄생을 담은 영화잖아.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난 순간 시험관 시술의 성공을 알린 거지. 이 과정까지 꽤 시간이 걸렸는데 영국 생리학자 노버트 에드워즈가 난자를 하루 이상 기다렸더니 난자가 성숙하기 시작했고 수정이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 그때 임신 촉진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도 같이 발견이 돼서 체외 수정을 다시 시도해보게 되는데 난자를 더 쉽게 얻기 위해서 복강경 수술이 필요했고 당시 최고 기술을 가진 패트릭 스텝토 의사를 찾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극중처럼 종교계의 비판, 지원 부족, 장거리 출퇴근 등 악조건 속에서도 10년 뒤인 1978년 첫 성공 사례가 발견된 거래.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첫 시험관 아이들이 태어났어. 신기하게도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 시기가 인상 깊은 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임신 연령에 있는 성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모의 불임과 난임으로 인해서 시험관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멀쩡하게 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여러모로 인상 깊은 것 같아.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증명이 된 거니까. 그지. 그렇네. 그건 신기하다. 그럼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어, 베니는?
알고는 있었지. 요즘 결혼 나이가 늦어지면서 아이를 맞아. 원해도 갖기 힘든 부부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맞아.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은데 이게 정말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고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들었어. 맞아. 그 영화 보니까 당시도 희박한데 아직도 힘들게 노력해야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선이는?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고 들었던 게 있어서 모르진 않았고, 내가 또 어디서 듣기로는 이제 수정란을 임산부에 다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체외에서 뭐 배양? 양육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아예 수정을 시켜서 다시 넣지 않고 밖에서 그냥 다른, 밖에서? 다른 용기에서 이렇게 기르는 거야. 먼저 그 인큐베이터 맞아. 내 진짜 뭐야 그래야 돼? 배아 인큐베이터. 약간 그런 느낌까지 가능하다고 내가 어디서 들었었어. 오, 더 발전하긴 하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과학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조이가 결국에는 이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기술을 개발시키는 그런 얘기잖아. 그치. 뭐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금지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은 그런 게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을 할까? 근데 이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난제인 것 같거든? 왜냐면 그 AI만 봐도 우리 인류를 대체할 로봇이 나온다. 이제 사람들 직업 다 잃는다. 큰일 났다. 했던 게 엊그제잖아? 맞아. 사실 나도 몇 년 전에는 AI 좀 반대파였거든? 왜냐면 그래도 인간이 머리를 써야지. 너무 게을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은 굴러가잖아. 맞아. 물론 가끔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안 좋은 면이 보도되긴 하지만 유용함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 둔다면 모든 부정적 요건을 고려하는 것이 연구의 기반이 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 괜찮을 것 같아. 뭐 실패가 잇따르더라도 결국 모두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선이는? 나는 뭐 그렇게 제약이 많던 과거에 또 기술을 개발할 사람들은 꾸준히 개발을 했잖아. 거기다 요즘은 뭐 개인의 자유나 선택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존중을 받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빅테크 기업을 세우고 그 시총이 몇십조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세우고 또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이기도 하고, 난 이제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한 그 기술 연구와 개발 속도가 전례없는 속도로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 아, 역시 돈이군. 그렇죠. 이거는 지금 체외 수정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럼 우리가 아는 이건 정말 역사에 남아서 정말 인류에 도움이 되었던 크나큰 사건이다 싶은 게 있을까? 나는 트랜지스터. 내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 과거에 버려진 물건들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녹을 벗기고 고쳐서 다시 멀쩡하게 고쳐내는 채널이 있거든. 오, 신기하다. 근데 거기서 옛날 라디오 같은 것들 고치는 걸 보면 되게 큰 전구, 그러니까 진공관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놓은 제품들이 많이 보여. 라디오나 이런 거에. 그게 지금의 반도체 역할을 하던 거거든.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가 개발되고 그게 반도체로 이어지면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 크기로 전자기기들이 작아진 걸 보면 상당히 흥미롭지. 오, 트랜지스터. 나는 더 과거로 돌아가서 얼마나 가길래? 전기가 아닐까. 이 전기 덕분에 우리가 지금 낮밤으로 빛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빛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루를 조금 더 알차게 쓸 수도 있고 야근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빛 때문이잖아. 그래서 이 빛은 다들 알다시피 19세기 후반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는데 전구를 발명한 거야. 백열 전구를 발명해서 활동 시간을 늘려서 생산성 향상, 사회 발전에 정말 크게 기여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LED라든가 올레드? 이런 더더 오래 유지되는 전구를 발명하게 된 거지. 20세기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던 게 다 빛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 덕분에 연구도 좀 더 오랜 시간 할 수 있고 공부도 더 오랜 시간 할 수 있고 딱 변하게 되는 전환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레스팅하네요. 인터레스팅한가요? 네. 자, 그럼 이제 드르륵 탁 한번 해보자. 이런 사실 기반의 의학, 과학 영화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장면? 아니면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까지 하나 꼽아보자. 좋아. 나는 세포가 처음으로 분열했을 때? 극 중에서 막 이거 봐봐요 하고 보여줄 때 그 세포가 분열된 거를 짠 보여주는데 한 4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결국 조이가 탄생하는 순간까지 나도 모르게 몰입하고 응원하고 있었나 봐.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보는데 순간 와 성공했다. 태어났다. 이렇게 나도 좀 울컥하더라고.
나는 퍼디의 엄마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한 장면 있잖아. 사실 그 전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엄마한테 시험관 시술 연구 때문에 퍼디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어머니가 죽기 전날에는 실패한 것만 기억하는 모든 부모에게도 실패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이다. 언제 봐도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말하면서 퍼디한테 난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유언을 남긴 장면이 꽤나 감동적이었어. 근데 나는 그 와중에 침대 옆에 십자가 딱 있고 그래가지고 좀 진작에 용서해 주시지. 딸 불임 사실 알고 그제서야. 그게 조금 안타까웠지, 진이. 티야? 티지. 그래도 울었다고 애기 그럼, 태어날 때. 그럼. 자,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 신작 영화 조이의 탄생 리뷰를 해봤어. 콤뷰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올게. 콤바. 콤바.